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 상식 시간인데요. 혼자 고소장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의 경우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액수가 적거나 좀 경미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쓰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혼자 소송을 진행하자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소장을 쓰는 전체 내용보다는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 피의자, 즉 가해자를 특정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쓸 때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즉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이버 범죄는 서로 닉네임만으로 혹은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특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아는 경우가 많죠. 연락처를 넣으시면 되고요. 이도저도 없이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닉네임만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닉네임을 넣으시고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카페 등에서 활동을 하다가 닉네임 특정인 어떤 사람으로부터 댓글 공격을 받았다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거나 해당 사람이 중고마켓에서 사기를 쳤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 포털 사이트의 수사기관이 수사 협조를 하고 처음 가입할 당시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도 마찬가지인데요. SK텔레콤, KT 등에 연락을 하여서 인적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인적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는 그러한 가입 절차가 전혀 없는 곳에 댓글 공격을 받았다거나 중고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는 활동을 최대한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럼 익명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대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해외에 기반을 둔 곳들도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심지어 인터폴도 있고 해당 사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기간이 다소 길어질 뿐입니다. 가입 정보를 전혀 적지 않는 익명의 앱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재미를 들렸던 분들은 이곳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곳에서 비슷한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꼬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벌이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피해자가 되기 싫다면 이런 익명 앱 같은 분들은 피해서 좀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